한국 태권도 공연을 보셨나요? 그 진심으로 웅장하고 인상적인 모습 정말 소름 돋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감탄하는 거야? 그게 무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태권도는 수련하고 연마하는데 높은 수준의 기술과 헌신이 필요한 스포츠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연히 품새와 격파는 멋있지만 만약 실전 격투기에 초점을 맞추면 태권도는 약할 것 같지 않아? 태권도는 중국 무술을 훔쳐서 만든 아류작이라고 생각해. UFC에서 보지 못했나? 태권도는 실전에서 절대 뒤지지 않아. 이런 이상한 논리를 진지하게 펼치는 중국인들의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여서 최근에 본 영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보여준 것은 바로 태권도 공연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국인들이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함께한 친구들이 저를 말리며 겨우 참았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절제력을 잃었다면 아마도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인 로사입니다. 최근 영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한국의 태권도 팀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연이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되어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 공연에는 더욱 관심이 가는 편입니다. 그 팀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결승전에서 선보인 공연은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음표가 그려진 천막 뒤에서 날아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10단 콤보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공중에서 연속으로 송판을 격파하는 모습은 마치 눈에 안 보이는 계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축포를 쏘고 송판을 깨더니 무려 5m 높이의 송판을 날아서 격파해버리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심사평에서 그들의 무대에 담긴 노력과 헌신이 모두 느껴진다고 언급한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웅장하고 감동적일까요? 창의적이고 기술적이며 예술적인 그들의 무대는 최고의 결승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정말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도 태권도가 큰 유행임을 알려지지만 미국에서의 태권도 인기는 이를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 태권도 공연이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등장한 한국 태권도는 21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공연에서는 태권도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하늘을 나르며 송판을 격파하는 장면과 함께 화려한 날아차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연은 한국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팀의 태권도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연팀은 이전에도 골드버저를 받아 결승에 나갈 수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공연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올림픽에서 보여주어야 했던 공연을 코로나로 인해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그들은 놀라운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하비는 그의 딸이 태권도 검은띠라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몇 장을 깨는 거야? 라며 엄청난 송판 격파에 감탄했습니다. 소피아 심사위원은 이에 물개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공연 중 하늘을 날아 송판을 격파하는 순간은 마치 슬로모션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격파한 후에는 두 바퀴나 뒤로 돌아서 착지를 하는 엄청난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파괴력과 점프력을 증명하는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인 사이먼은 이를 보고 수년 동안 본 공연 중에서 최고였다고 말하며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감과 존경을 보여주는 무대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비록 이 공연이 올림픽이나 금메달을 따는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는 금메달을 받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며 골드버저를 눌러주었습니다. 이어서 23년 올스타전에서는 엄청난 격파와 함께 시작되는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카피한 무대를 원조가 다시 보여준다는 의지를 담아 더 박력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태권도는 힘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과는 결이 다른 무대 퍼포먼스, 여사범님들의 고공낙하 격파 시범은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송판에 2번이나 얼굴을 맞은 사이먼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었다며 극찬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대박을 외치며 결승전에 가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공연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보통 태권도 사범이라고 하면 대개 남자 사범을 떠올리시겠죠? 저는 그런 통념을 깨뜨리는 여성 태권도 사범입니다. 전 10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그 경험이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제 태권도 인생이지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원래 운동에 관심이 전혀 없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저는 당연히 학교 생활도 잘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친구도 없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따돌리는 이유는 제가 혼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십니다. 어린 나이부터 양쪽 문화를 다 경험하면서 자란 저는 그런 환경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더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입었던 첫 번째 베넷 저고리에조차도 제 이름을 자수로 놓을 만큼 애정이 각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게 되면서 점점 달라진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혼혈인 제가 차별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 넘기려 했지만 점점 그 상처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체육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은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었는데 친구들이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를 일부러 빼놓았습니다. 너는 혼혈이니까 우리 팀에 못 들어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은 더욱 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고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를 다르게 보았고 그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제 방 청소를 하시다가 제가 일기장에 적은 이야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시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태권도였습니다. 엄마는 태권도를 배우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가 뭐길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권하는 것을 보며 뭔가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장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사범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도복을 입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많이 넘어지고 다쳤지만 점점 더 연습하면서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사범님께서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라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태권도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게 무한의 신뢰와 격려를 주는 경험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몇 달 후 학교에서는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의 행사였는데요. 보통 학생들의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에서는 사범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날의 사범님은 저에게도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요청은 저에게 큰 부담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많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큰 무대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범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서 발차기를 하는 순간 제 발이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순간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고마운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박수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범님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는 친구들이 저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었고 그 응원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다시 일어나 멋지게 시범을 마쳤고 친구들과 선생님은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후로 학교에서 저를 따돌리던 아이들도 저를 응원해주고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저는 학교 생활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인기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태권도는 제 삶에 자신감을 주었고 저는 지금 태권도 사범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태권도는 제 삶의 성장의 동력이 되었는데요. 잠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수련생들을 맞이합니다.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의 도장을 찾아오는데요. 단순히 태권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성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열심히 도장을 운영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수업을 준비하며 도장에 매트를 닦고 무도복을 정리하는 일은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저만의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품새를 성공했을 때의 눈빛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기쁨은 저를 더 열심히 가르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가끔씩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수련생들이 있어 힘을 내는데요.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생인 에일리와의 일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 수련생이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에일리라는 중학교 여학생이었는데요. 그녀는 어릴 적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살아왔다고 했죠. 태권도를 통해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고 스스로를 강해지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에일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고 함께 태권도를 하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무척 수줍어하고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오래전 혼혈이라고 놀림받던 제 얼굴을 닮아 있는 것 같았죠. 전 그 시절에 제가 그랬던 상처받고 주눅 들어 있을 에일리를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도장에서의 첫 수업 날, 그녀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도복을 입고 서 있었죠. 저는 에일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며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은 누구나 어려워요. 천천히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면서 자신감이 커져갔죠. 매일 조금씩 강해지는 에일리를 보며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발차기 연습을 하던 중 그녀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하이킥을 성공시키며 모든 도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들 그녀를 향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녀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에일리는 이제 꽤 능숙한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바닥이던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었고 얼굴에서도 밝은 미소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장에서 작은 시합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른 태권도 도장과의 친선 게임이었는데요. 에일리는 자신은 아직 시합에 나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었죠. 에일리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회에 참여하게 되자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시합 당일 그녀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에일리가 잘 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고 에일리는 매 경기마다 상대방과 치열하게 겨루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우승을 해가던 그녀는 해당 체급에서 결승에 해당하는 경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했고 에일리는 무척 떨리지만 신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 도복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복에 새겨진 이름이 어디선가 많이 본 익숙한 이름이었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어릴 적 그녀를 괴롭혔던 학교 폭력을 일삼던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에일리를 보며 너를 여기서 만나네? 난 태권도 배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너 정도는?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멘탈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에일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을 믿고 싸워봐. 경기가 시작되었고 그 여학생은 에일리에게 빠른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방어만 하며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에일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은 숨죽이며 이 긴박한 경기를 지켜보았죠. 마지막 라운드, 에일리를 무너뜨리려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지만 에일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피하고 강력한 하이킥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렸습니다. 도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자신만만했던 그 애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일리는 숨을 고르며 말없이 내려다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패배자를 위해 손을 내밀 줄 아는 승리자가 된 것이죠. 저는 에일리를 보며 뿌듯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라는 것을 에일리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에일리의 이야기는 도장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국기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특별히 에일리를 국기원 초청 수련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선발된 뛰어난 수련생들이 모여 태권도를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에일리는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전 웃으며 에일리에게 말했죠.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잘 해낼 거라 믿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줬죠. 바로 제가 동행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저희는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핫한 한국 식당에 가기로 했죠. 음식, 분위기 모두 만족이라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는 식당이었는데요. 가게 이름도 독특했습니다. 기사식당이라니. 전 누군가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한국에서 기사식당은 각종 운전기사를 주 고객층으로 두고 영업하는 노변 식당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기사 식당을 뉴욕 한가운데서 만나볼 수 있다니 신선했습니다. 기대를 안고 찾아간 곳은 잠시 후 사장이 온다며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사 식당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저희는 겨우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레트로 한국 소품들로 가게가 꾸며져 있어 분위기가 더 돋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인이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시네요. 저의 딸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하며 명함을 건넸고 식사를 하며 태권도의 장점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맛있게 식사를 마친 뒤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후다닥 달려나오며 저기요,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와서 지갑을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역시 양심 있는 한국인들. 한 식당이 아니었으면 잃어버린 지갑은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했던 일이 시작됩니다. 저도 지갑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익숙한 물건들이 아닌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가져온 지갑은 자신이 아닌 식당 주인의 지갑이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지갑이 바뀐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서로 웃음을 터뜨리며 지갑을 교환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식당 주인과 좋은 인연이 되어 식당 주인의 딸은 저의 태권도장에 등록하게 되었고
저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수가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소품들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 아닌 레트로 한국 소품들로 가게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 소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동그란 쟁반에 주 메뉴가 나오고 반찬이 함께 나오는 메뉴인데요. 김치, 감자조림, 청포묵과 소떡 등도 나오는데요. 다른 가게는 사이드 메뉴에 다 각각 돈을 내야 하는데요. 여기는 유복까지 반찬이 포함된 한 상에 4만 원이 좀 넘는 가격이죠. 한국 사람들은 비싸다고 여길 수 있지만 뉴욕 물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구성이 푸짐하고 맛있는 거랍니다. 정말 반찬이 하나같이 이렇게 다 맛있을까요? 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육볶음과 보리 열무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역시 한식,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고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김이라서 그런지 짭조름하고 고소한 김의 맛이 풍미가 뛰어났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나누는 태권도 이야기에 발끈한 중국인 때문에 입맛을 잃었습니다. 태권도 영상을 서로 보여주며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는데 어이없는 논리에 간섭까지 하다니 정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음식을 거의 다 먹었기에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상상하기도 싫네요. 음식을 거의 다 먹은 저희는 가게를 나가려다 이상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에일리는 앞에서 멍하니 서서 기계의 구조를 한참이나 살펴보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저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방식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에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동전을 자판기 입구에 넣고는 버튼을 막 누르기 시작한 존. 그런데도 커피는 나오지 않고 자판기는 묵묵부답. 당황한 에일리가 저에게 다시 물었죠. 왜 안 나왔지?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자판기를 다시 보니 동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였어요. 존은 동전을 한꺼번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천천히 하나씩 넣도록 알려주니 그제서야 커피가 나왔어요. 에일리는 신기한 듯 작은 종이컵에 나오는 커피를 보며 와, 정말 편리하네 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커피를 마시던 에일리가 갑자기 컵을 들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리 작아? 라며 한국의 작은 커피잔에 놀란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거 3배는 더 큰데?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컵으로 커피를 여러 번 뽑아 마시며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보냈답니다. 자판기 커피에 푹 빠진 에일리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자판기 커피 맛에 완전히 반해버린 에일리. 이 자판기 커피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더 뽑아 마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마지막 커피까지 마시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희는 태권도를 사랑하고 한식을 사랑하는 뉴요커입니다. 국기원의 초청으로 한국에 가게 되는 건 정말 영광이에요. 한국에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는 착하니 더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국 태권도 시범단이나 사우라비와 같은 태권도 공연을 실제로 직접 보고 싶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다음에 한국에 실제로 다녀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